좋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 캔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연수전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노션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면 가입해 주시고 강의 자료 한번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보내드렸으니까 여기 강의 전 설문 그리고 강의 배포 자료 복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문은 여기 카메라로 QR코드로 이렇게 접속해 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에서 구미 인덕초등학교라는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 유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보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연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떨리는데요. 선생님들의 귀중한 시간 아깝지 않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학교 현장에서 업무나 학급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도구가 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노션을 많이 접해 보셨거나 혹은 이용 중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노션을 더 잘 다루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도 노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뭐 하나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연수를 준비하였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채팅창에 강의 자료 그리고 설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노션이 사실 워낙 그 기능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원래 되게 많이 걸리지만 오늘은 한정된 시간인 만큼 제가 최대한 압축된 내용을 준비를 하였고요. 아마 시간에 조금 쫓기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의 목차는 이렇게 동학년 협업하기, 그리고 제가 만든 올인원 교무수업 템플릿을 잠깐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양식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들을 잠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강의 자료는 PDF로 제가 그 패들렛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연수는 여기 노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제가 설문 결과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안 해보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협업 실습에 필요한 네, 계정을 한번 초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협업 실습 자료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혹시나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라도 노션 계정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초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초대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이라도 노션 계정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협업 실습을 잠깐 해보기 전에 그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요. 저는 걱정 수집가라는 닉네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노션 강의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수첩이나 다이어리 템플릿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인 다이어리나 혹은 교무수첩 그리고 제가 올해 결혼 준비 중인데 결혼 준비도 이제 와이프 될 분이랑 이렇게 노션으로 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잽 제가 만든 콘텐츠도 이렇게 노션으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자료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채팅창에 생각보다 많이 남겨주시네요. 제가 잠시 빠르게 확인해서 초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초대되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유리 선생님까지 이렇게 초대를 드리고 내용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초대가 되셨으면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걱정 수집과 줌 강의라는 여기에 초대가 게스트로 되셨을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 아이콘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편집 권한이 생기셨을 거고요.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노션 계정을 입력을 해서 게스트로 초대를 드렸습니다. 무료 요금제 같은 경우는 게스트 10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요. 교육 요금제는 게스트 100명까지 초대 가능하니까 동학년 협업용으로 충분히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와 애널리틱스라는 여기에 이제 누가 어떤 부분을 편집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알림을 보내고 댓글을 다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크나 파일을 공유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제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빈 곳에 알림이 칸에다가요. 초대 또. 네, 좋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빈 곳에다가요. 그 골뱅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빈 곳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지금 많으니까 골뱅이를 눌러보시면 네, 다시 골뱅이를 눌러보면 사람을 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뜨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보시면 김유리 선생님, 자, 김유리 이렇게 치면 다시 이렇게 유리김 선생님을 이렇게 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치면요. 이 선생님에게 알림이 갔을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한테 한번 알림을 보내보세요. 여기 쭉 내려오셔가지고 밑에 부분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골뱅이 누르시고, 지금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뜨지 않고 있는데 검색을 걱정 수집과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쳐서 한번 알림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엔터를 치면 알림을 보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 이공원 선생님. 자,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수시남에 이렇게 누가 나를 멘션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골뱅이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에도 노션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휴대폰으로도 이런 메시지 알림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휴대폰으로도 이런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잠깐 멘션 팁을 눌러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골뱅이 누르고 사람을 해서 멘션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일 목록도 리마인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가기 그리고 골뱅이를 누르면 이렇게 리마인더를 걸 수가 있거든요. 리마인더가 뭐냐면 특정한 시간에 알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전, 오후 2시에 출장 가기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한번 자, 성함이 기억 안 나가지고 유리김 선생님만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면요. 이제 김유리 선생님에게 오후 2시에 출장 가기라는 이런 할 일 목록이 알림이 갔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리마인더 알림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멘션을 했을 때도 알림이 가지만 내일 오후 2시에 딱 이렇게 출장 가기라는 알림 메시지가 또 김유리 선생님에게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이거든요. 할 일 목록은 그 키보드에서 괄호 2개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일을 입력을 하고 골뱅이 누르고 리마인더 이렇게 체크를 해서
특정한 시간을 설정을 해주고 사람까지 이렇게 멘션을 해주면요. 그 사람에게 이 시간에 알림 메시지가 가게 돼요. 이것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골뱅이로 이제 멘션 메시지 보내는 거 했다면 이제 특정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까지 이렇게 멘션하고 리마인더 체크를 하고 그 뒤에 메시지 알림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함이 잠시만요. 김지현 선생님께 한번 해볼게요. 자, 김지원 네, 이렇게 선생님께 시간을 리마인더로 만약에 5월 23일 오전 뭐 10시에 회의, 회의가 있다고 할까요? 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김지원 선생님께 제가 멘션했다고 알림 메시지도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에도 이런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멘션 메시지를 보낼 때도 가능하고 이렇게 리마인더를 설정을 하면 그 리마인더 설정한 시간에도 알림 메시지가 가게 되는 식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그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메신저 같은 경우는 PC로만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노션으로 협업을 하면 이제 휴대폰으로도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뱅이 누르고 한번 멘션을 해보세요. 출장 가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골뱅이 누르고 멘션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여기 학년 전달 사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누르지 마세요. 제가 한번 누를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학년 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달 사항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정한 시간까지 기록이 되게 해놨거든요. 오늘 날짜까지.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체크박스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요. 혹시 여기 확인 완료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확인 완료 버튼 눌러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지금 김유리 선생님이 5월 21일 오후 8시 15분에 확인을 했다고 알림을 보냈습니다. 한번 눌러보실래요? 지금 살짝 느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죠. 맞죠?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버튼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특정 사용자에게 알림 보내기.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저한테 제가 학년 부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장한테 알림을 보내는데 클릭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자동 실행된 시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학년 선생님들이 확인을 했다는 그런 알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학년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그날그날의 전달 사항을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했다는 알림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메모 사항이나 혹은 학년 안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페이지 안에 이제 내선 번호나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넣어놨다고 하면요. 그냥 이 페이지를 누르면 원래 이 페이지 안으로 그냥 들어가집니다. 맞죠? 그러면 다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페이지를 클릭을 할 때 Alt를 누르고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이드 보기에서 열려요. 그래서 사이드 보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닫는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학년 안에서 업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별로 할 일들을 만들어주고 기한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이 자기가 했으면 자기 반에 했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지막 선생님이 다 했다고 하면 얘를 완료를 바꿔주시면 좋겠죠. 완료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행 현황 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뭘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어떤 업무를 안 했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떤 업무를 이렇게 6반 선생님이 혼자서 안 하셨습니다. 이 6반 선생님에게 빨리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씩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노션으로 편하게 알림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람을 여기에서 멘션을 하면 또 이것도 알림이 가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네, 이윤아 선생님이 안 했다고 하면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멘션을 하면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윤아 선생님한테 이렇게 알림이 갔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할 일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골뱅이 멘션을 눌러서 또 그 선생님을 멘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선생님이 이 업무를 안 하셨다고 하면 오늘 2시 반까지 빨리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 지금 알림이 갔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버튼이라는 알림 전송하기 버튼을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알림 전송하는 게 있어요. 아까 버튼 저한테 알림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누구한테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체크를 해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학년 선생님이 이까지 이렇게 계신다고 하면 이 선생님을 지금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동학년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요. 이제 할 일을 추가하고 나서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알림 전송하기를 누르면 방금 추가한 선생님들께 알림이 다 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일에 대한 알림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서영 교수님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전달사항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페이지 한번 눌러보실래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조금 버벅거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성자라고 해서 이 페이지를 생성한 선생님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전달사항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 공개 수업 아이디어 짰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댓글 추가도 있어요. 댓글 추가. 그래서 만약에 동학년 공동 수업 지도안을 짠다고 하면 여기에 지도안 파일을 올려놓고 선생님들끼리 보시고 여기 댓글 다는 식으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3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지만 학년 안에서 공통적인 캘린더를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일정을 깜빡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일정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글 캘린더 같은 또 다른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학년 안에서 공통적인 일정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 예약 한번 내려와 보실래요? 교실 예약. 교실 예약. 그리고 이제 빈 곳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 학년 학반을 입력해 보세요. 저는 3학년 3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학년 3반 나는 다목적실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이용해.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겹치지 않도록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세요. 3학년 3반 그리고 교실 체크하고 교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성함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보이겠죠, 한눈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게 다 보이지만 이제 시설별로, 보기별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 놓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여기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설별로 필터를 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당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게 컴퓨터실별로 이렇게 일정이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두면 시설별로 사람들끼리 겹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필터를 사람 이름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학년 3반이고, 자, 이 선생님이 3학년 1반이고, 3학년 2반은 필터로 생성자를 이성대 선생님이고, 그러면 각각의 생성한 사람들끼리 보일 겁니다. 지금 예약자 이름이 저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입력한 기록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보기에선 다 보이지만 물론 이렇게 보기별로 필터를 걸어두면 또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라는 기능입니다. 필터. 보기별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안에서 뭐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물품 같은 거 이용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 공유로 이렇게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션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들이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저는 생각보다 이 방법이 막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뭔가 파일에 확장자 아이콘이 보이지 않아서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구글 드라이브를 우리 교육청에서 그 받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는 아마 용량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편집자로 이렇게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인베드를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보이게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노션에다가 파일들을 이렇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이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의 링크를 이렇게 인베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링크 복사해서 공유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인베드는 되지 않고요. 그냥 이 링크를 누르면 거기에서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동학년 협업 실습하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급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혹시나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강의 자료 한 번 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제 강의 자료 복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스마트한 선생님의 교무 수첩이라는 제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원래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해야 할 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업무별로 구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업무별로 해서 이렇게 세 페이지를 눌러서 할 일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는 여기 리마인더가 또 있거든요. 리마인더. 날짜 속성에서 리마인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리마인더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할 일,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는 노션에서 여기 리마인더 기능을 꼭 활용을 해주시면 알림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도 알림 메시지 받을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도 노션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여기 보기에서는 사라지고요. 완료한 일 보기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작 전이나 진행 중 업무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급함이라는 메시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3일 미만인
업무만 이렇게 이제 급함이라는 메시지가 보이도록 수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수식 한번 살펴보시면 대충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할 일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여기 밑에 캘린더에 나옵니다. 일정 캘린더에 나오고요. 이제 일정 캘린더에서 그할 일들 말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일정별로 이렇게 소분류를 체크를 해서 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리마인더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5월 21일 오후 8시 이렇게 이 연수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할 일과 일정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급 일지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새 페이지를 한번 눌러보시면 학급 일지라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급 일지 템플릿을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이 템플릿 양식이 만들어지도록 설정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템플릿을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는 여기 학급 일지 이 부분에서 우측 상단 여기 우측에 점 3개 이 템플릿 편집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학급 일지 템플릿 양식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급 일지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지금은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명령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기를 눌러보면 이 각각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담긴 모든 정보가 담긴 페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학생 명부나 비상연락망에서 한글 파일이나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복사가 되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보기별로 필터나 정렬, 그룹화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보면요. 이제 남녀 모드, 남자, 여자, 그리고 마지 모드, 마지인 학생들, 아닌 학생들, 그리고 마지 학생 명단이라고 하면 필터에서 마지 체크 표시된 애들만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아파트나 동네별로 필터를 걸어 놓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의 목적은 이제 목적에 맞게 빠르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출 확인용이라고 해서 학생 이름별로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성 숨기기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별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기록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록이 되고요.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해서 이제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 페이지 안으로 넣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누가 기록을 작성을 해주시고 학생의 이름을 연결을 하면 학생 페이지에 기록이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가 기록이 이렇게 쌓이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결 기록 보시면 이렇게 출결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의도를 했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 결석인 학생들의 이름을 연결을 해주면 학생 명렬표에 그 결석 일수가 합계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이제 여기 페이지들을 한 번씩 이렇게 Alt 누르고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이 노션 근무 스톱 자체를 설명하는 연수가 거의 2시간, 2시간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한정되니까 이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혹시나 살펴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혹시 이 기능은 뭘까 싶으신 부분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거나 혹은 제가 좀 이따 공유 드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식 활용하기 보실게요. 노션에서도 이제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처럼 설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양식 공유에서 작성 가능한 사용자를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이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그 응답하는 사람들은 노션 계정 필요 없이 그냥 익명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강의자는 설문 링크처럼요. 그래서 얘를 학생 기초조사라고 해서 학생 명렬표, 학생 이해 뭐 그런 조사표 이런 것에 들어가는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이제 학부모들에게 뿌리고 응답을 받으면 얘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의 학생 명렬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윗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질문 여러 가지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고 양식 공유 누르셔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이걸로 체크를 해주시고 공유 링크 복사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 기초조사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형상평가나 과제 제출용으로 그리고 출결 알림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인사말 필요 없이 그냥 어떤 내용의 그 출결 내용을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한테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응답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출결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노션의 양식이라는 설문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설문이 아니고 양식이죠. 이렇게, 양식. 네, 그리고 수업에 활용하기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리 에듀테크 수업 시에 학생이 필요한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은 주로 QR코드 또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일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 같은 플랫폼일 건데 QR코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한 번에 잘 접속하기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콘텐츠들마다 QR코드를 공유를 하면 꽤 번거롭습니다. 특히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QR코드를 매번 공유를 하면 이제 그 접속하는 것도 되게 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노션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션 페이지 자체를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로그인할 필요 없이 바로 읽기가 가능하고 이 페이지만 들어오면 선생님이 준비한 다양한 링크 접속과 자료 보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태블릿이나 뭐 여러 가지 기기로 이 링크에 들어온 후에 여기 크롬이라고 하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있을 거예요. 홈 화면에 추가. 이가 뭐냐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처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만 이 수업 페이지 링크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학생들에게 QR코드로 접속을 시킨 후에 얘를 홈 화면에 추가를 해서 아이콘을 이렇게 추가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이 링크에만 그날 수업에 필요한 링크들을 다 넣어놓고 자료들을 다 넣어놓고 학생들은 이 링크만 접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뉴스 기사들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이 링크에만 아이들이 들어오면 모든 자료를 다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설정마다 다른데 이렇게 인베드가 되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패들렛 같은 경우는 여기 노션 안에 이렇게 인베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고 추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트 설정 따라 다르긴 한데 이렇게 수업 사이트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에 활용하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학교에서 노션 200% 활용하기라는 여기 PDF 자료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잠깐 여기 노션 활용법 핵심 요약 자료
라는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노션 활용법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가지고요. 엄청 긴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살짝 렉이 걸리긴 한데 엄청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조금은 심화된 내용까지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개인 자료로 복제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아마 이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기라는 게 뜰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누르면 또 새로 타본으로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공유하고 있는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무 수첩이나 다이어리 그리고 동학년 협업 링크 같은 경우도 여기를 클릭하세요 누르면 새로 사본으로 복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노션의 기초적인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응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요약을 좀 해놓았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보면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휴대폰에도 노션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냥 템플릿을 전부 다 쓰다 보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화면에 고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노션 앱을 꾹 누르면 페이지 고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아이콘처럼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션 캘린더라는 앱도 따로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노션에 있는 모든 일정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개인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해서 표시를 하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얘가 그냥 쓰면 조금 불편합니다.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구글 캘린더의 일정과 노션의 일정을 이렇게 합쳐서 보여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노션 캘린더 앱을 휴대폰에서 꾹 누르면 위젯으로 열기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그 노션에 있는 일정과 개인 구글 일정을 이렇게 합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조금은 더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요건 초대가 아니라 강의자로 그냥 복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션 웹 클리퍼나 테일러드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장 프로그램 여기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 웹스토어에서 노션을 검색을 하시면 노션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노션 웹 클리퍼나 테일러드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글씨체 꾸미는 사이트거든요. 아니,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씨체만 바꿔주시면 노션에서 조금 제한점이 있는 이런 글씨체를 조금은 더 예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픽업 폰트에서 글씨체 바꿔주고 저장 누르고 새로 고침 누르면 바로 글씨체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전에 설문 보니까 또 수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수식들 다 눌러보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 눌러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혹시나 조금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긴 시간 동안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나름대로 압축을 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지만 혹시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 중에 궁금하신 거나 혹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거나 혹은 네, 잠시만요. 혹은 여기 여러 가지 제가 루트를 넣어 놓았습니다.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그 SNS를 넣어 놓았으니까 여기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촉박한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지만 혹시나 또 이것저것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직센터에서 노션 관련해서 6차지 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쌤동리에서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내서 한번 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네,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촉박해서 네,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지만 네, 긴 시간 동안 또 고생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능력자 선생님들 앞에서 연수를 하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질문거리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패들렛에 강의 자료 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링크 한번 또 보내드릴게요. 네, 복제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하게 이제 그 노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들도 많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핵심 내용들만 이제 잘 요약을 해서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연수를 하시는 선생님은 유경민 선생님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연수를 잘해주셔서 저도 한번 이참에 노션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연수를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 함께 드리면서 이상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이제 그 방을 열어둘 테니까 채팅을 통해서 유경민 선생님과 질의응답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거리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뭔가 이제 그 머릿속에 있던 그 뭐라 해야죠? 뜬구름처럼 떠 있던 그러한 노션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되게 자료 자체가 체계적이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유, 이상 방은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